성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만함과 성공을 돕는 성공 메신저 이정상 박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커플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하소연이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담 중에 자주 듣는 갈등 요인이기도 하고 또 호소 내용인데요. 이겁니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와 잘 맞지? 마치 하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드디어 나의 삶이 완성작이 될 만한 나의 반쪽을 만났구나. 부족한 내가 이제는 행복해질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에게 올인하였고 나를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만을 위한 헌신을 행복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했었죠. 그런데 요사이 변했어요. 나의 의견을 전과 같이 존중하지 않고 나의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남남처럼 서로를 이해하기조차 힘들어요. 박사님, 상담을 통해서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며 기대하는 것 중 우리의 사랑이 하나이듯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여야 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하나라는 생각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신념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하지 않아도 이 강의를 통해서 갈등 해결과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는 좋은 짝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반쪽을 드디어 만났어요. 이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잠재의식에서 상대의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시작하는 발상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며 또한 다른 성별을 가진 두 사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혹 하나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두 사람 중 어느 쪽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우리는 본인을 중심으로 상대가 맞춰줘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 본성이죠. 이러한 같은 욕구와 본성이 충돌이 되면서 이러한 바램은 갈등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연애 때는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지도 않고 순탄했었는데 왜 결혼하거나 또 사귐의 기간이 흐르면서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연애 초기에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무엇이든 맞춰주고 싶고 그래도 불만이 없고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특별해지고 싶어서 그 사람이 다 감수하고 조절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고 좋으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죠? 그런데 흔히 결혼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더니 그게 나한테 일어날 줄이야 하며 쏘갔다고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대에 대한 좌절과 상처 알지만 생길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그 방법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야 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가 되든 상대방은 희생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 설정이 아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념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설령 상대가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면서 나를 맞추어 주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이면서 절대적인 사랑 어렵죠. 유일하게 그런 사랑의 형태가 있긴 하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헌신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목격한 바로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요, 이처럼 일방적인 헌신은 언젠가는 불만과 원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자, 기억하세요. 커플 부부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서로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배우고 협력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높이며 더욱 견고한 공유, 공감을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관계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죠. 그 덕분에 확장될 수 있으며 또 영감을 얻을 수 있고요. 다름에서 오는 매력은 선물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다른 배우자를 존중하면서 나의 개성도 존중받으려는 협의와 대화를 하려는 공감대와 의식은 하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의식과 배려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대화도 협의도 번번이 어려워서 소통의 한계를 가지게 되어 막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라고 믿은 만큼 내가 무난했다면 상대방이 잘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서로를 인정하며 공유와 공감을 확장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건강한 관계이기도 하죠. 자, 한 가지 더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는요, 서로에게 얻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원만히 유지됩니다.
상대에게 얻는 것이 있고 더 많이 얻을수록요,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또 지속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그 주고받음이 균형이 맞을 때 관계는 좋아지죠. 또한 본인에게 바라는 필요한 것을 얻게 될 때 만족스러운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얻고 싶은 것, 즉 위안이 되는 요인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정함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보호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력과 권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 다릅니다.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고 만족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본인의 자원이 풍부하면 됩니다. 즉, 다정하고 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갖추는 등 본인이 가진 자원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요. 상대방이 소홀하다던가 나와 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질책하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또 그것은 관계를 근본적으로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얻는 관심은요, 금방 식어버리고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즉 풍부한 매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최대한 자신의 매력을 갖추고 풍부하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서 많은 것을 얻고요. 또한 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무장을 하시면 그 사람은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인 나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인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고민이 있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선생님의 매력을 점검해 보시고 상대방이 나에게서만 얻고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얻을 게 없다고 불만을 표하기보다는 상대가 더 많이 가져가도록 당신의 노력과 자원을 풍성하게 해보기를 권유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얻는 것이 많을수록 관계는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엇이 나의 매력이고 또 상대방이 얻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기대와 욕구가 충돌해서 상대가 먼저 잘하고 베풀면 나도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은데요 하면서 대화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상담을 원하시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중요한 주제를 준비해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로 마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의식 속에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즐깁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